오늘 이 경제 유튜 오랜만에 이게 좀 우리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동안 좀 바빠서. 자, 제4절 외출구제. 외출구제는, 우리가 이제 집에 놀고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뭐 아니면은 저기 미국이나 아니면 저 영국이나 아니면은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이나 강주에서 야, 우리 그 좋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와서 좀 일해보지 않을래 하는 그런 연락이 많이 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지? 또 하나는 또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은 투잡을 많이 하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즉 외부에서 내가 돈 버는 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그 질문에 대한 그 설명을 여기 쫙 해놨습니다. 제 4절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 참고로 이 육효 경제예측학이죠. 이 육효 경제예측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다 총망라가 되어 있어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두껍죠. 그러면서 이 책이 설명이 너무 쉽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효의 기초 지식, 기본 원리만 알면은, 그 사주로 보면 사주만 세울 줄만 알면은, 그지? 다음에 쭉 읽으면 이해되는 수 있을 정도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지. 육효에 대한 기본 지식, 이렇게 개를 뽑을 수 있고, 거기 이제 육친만 잡아낼 줄 알면은, 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육효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 이 저자 왕원성 선생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주역뿐만 아니라 육효로.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육효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왕원 육효 책이 뭐 대만, 중국 본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홍콩, 일본, 우리 한국 전 세계적으로 이게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왕홍육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도 이 왕홍육교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한국에 우리나라 이렇게 출판을 제가 했습니다. 참고로 이 경제육교뿐만 아니라 뭐 지금 이게 육효 풍수 예측학 이 책도 이제 풍수에 대해서 이게 풍수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이 가게를 얻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가게에 들어가면은 돈을 순리적으로 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아파트에 살면은 집안이 편안하고 직장 생활이 순리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 그지? 그리고 내 부모님이 너무 아픈데 내가 뭐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쫙 되어 있다는 거지.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우리 풍수. 내 아버님을 내 종중묘에 거기에 모시고 싶은데 거기 모셔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아니면은 그냥 내 부모님을 낙권묘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 개가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풍수 육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높은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례가, 이 책이 두껍잖아요. 사례가 풍부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집을 얻거나, 뭐, 묘지를 얻거나 하는 그에 대한, 풍수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총망라해 놨다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육효 축일피용 하예비전. 이 책은 내가 가장 처음 내가 번역했던 책입니다. 왕후승신 그 책 중에서. 이 책이 또 가장 또 가치가 있어. 이게 우리가 사주를 보거나 우리 육효점을 쳤는데 안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안 좋은 경우를 어떻게 개운하느냐, 어떻게 화해하냐,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 치유와 개운법이 원리가 이 책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 책이 그래서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무릎을 칠 겁니다. 이럴 때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게 무속인들이나 민간 신앙으로 내려왔던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어디 길거리, 내 집 뒤 길거리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태우라든지,
뭐 빨간 글자를 써서 이게 불에 태우면 이렇게 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우리가 민간신앙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그걸 오행의 관점에서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파묘란 영화를 봤잖아요. 파묘란 영화. 거기에 무속인들이 그런 치유하고 기원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 원리가 이 육효축일핑 화해비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육효를 공부하고 싶으면 꼭 요거 육효축일핑 화해비전 그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조만간에 육효 혼인예측학이 또 출간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육효, 또 기초 육효, 거기에 동시에 아마 출간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왕웅 선생의 아주 좋은 책이 육효 혼인예측학과 기초 초학 육효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로 이거 제4절 외출구제 이거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 그게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 질문이랍니다. 밖에 나가면 어딥니까? 누가 전화가 왔어.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야, 우리 내가 다음 주에 어디 부산에 가면서 뭐 할 일이 있는데 같이 따라갈래? 거기 하면 우리가 한 건 하면은 뭐 한 수익이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친구가 제안이 왔어. 이럴 경우에 내가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뭐 그런 거야. 또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뭐 또 좋은 또 사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밖에 가서 그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 거기에 대한 이게 이론과 그 사례가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게 돈이 되겠습니까? 가장 봐야 될 게 이 처제의 동태. 처제가 이 재물이잖아요. 일단 이 재물의 왕세로 봐도 재물이 기본적으로 힘이 있냐 없냐. 기본적으로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처제는 재물이잖아. 그럼 이걸 생해주는 것이 원신이잖아, 원신. 이 원신은 기본적으로 자손이죠. 기본적으로 이 자손의 동태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장기적인 또 재물도 된다는 거지. 그러나 내가 단기간에 내가 뭐 한 일주일 일하거나 단기간 일하는 재물을 물어봤을 때는 굳이 원신의 동태는 안 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항상 외출구제 할 때 이 응효와 셰효의 관계 항상 살펴봐야 돼요. 자, 응은 상대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응의 자손이 있는 경우. 응의 자손이 있으면 이 응의 자손이 내 처제를 생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내가 외지에 가거나 나를 도와주는, 나하고 일하자고 했던, 요청이 왔던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또 하나는 항상 이 발동요, 동안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동안요가 삼합을 이룬 것이 이게 자손이거나, 동효가 삼합을 이룬 게 처제요가 됐을 때, 이게 다 돈이잖아요. 돈이. 이런 것들이다. 이게 내가 셰요를 생하는 경우. 자, 기본적으로 응효에 있는 동효가 발동해서 삼합을 이룬 경우에, 그게 자손효이거나 처제효가 왕해졌을 때, 그게 셰요를 생하는 경우. 그 셰요는 나잖아. 그럼 이 돈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항상 그래요. 이건 마찬가지죠. 하여튼 대부분 재물운을 물었을 때, 셰요는 나잖아. 나한테 돈이 와야 되는 거잖아. 이게 마찬가지는 거야.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돈이 되겠냐 물어본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처제효와 이 자손효를 기본적으로 원신의 동태를 봐야 된댔잖아. 그럼 이 결론도 이 처제효가 셰요는 나잖아. 나한테 돈이 들어오냐 안 되나. 그걸 보라는 거지. 그래야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훈리적으로 일을 하면 돈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대부분 돈이 안 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응효가 궁망이거나 팔을 맞는 경우, 월팔을 맞는 경우,
처제가 공망이나, 아니, 이 응요라는, 이 응요에 있는 이 자가 공망을 만나거나 파를 만나는 경우. 그게 공망인데다가 파 맞는 경우. 또 이러면 처제가 아주 휴수한 경우. 응? 응? 또 마찬가지로 이 동하여, 응요에 있는 이게 발동하여 이 죄를 극하는 경우. 죄를 극하면 제가 이 극을 봐면 이 죄가 아주 거의 없으니까 마찬가지잖아. 이럴 경우에는 돈이 안 되는 거지. 자, 응유에 있는 그 자가 공망이거나 파를 당하거나, 아주 처제가 휴수하거나, 요 응유가 통하여 이 죄를 극할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순리적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 때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 가만히 이게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거잖아. 밖에 나가 돈 버는 그 행위가 본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일이 잘못돼서 송사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감옥을 가게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잡아줘야 우리 육효의 신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율을 보고서 기lun이라든지 뭐 신변의 안전, 그걸 또 살펴본다는 거지. 예.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게 돈을 버는 경우에 이 처제의 이 왕세를 보고, 그지? 특히 요 응효의 자손이 않고, 응효가 이게 삼합을 동해서 삼합을 행성해 자손의 처제가 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순리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경우가 되죠? 그럼 이것들이 처제가 세의 나를 생할 경우에 순리적으로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응유에 앉은 이게 응유가 공망을 만나거나 파를 만나거나 앉은 자가 처제가 휴수하거나 이게 응유가 발동해서 제일 극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된다는 거. 요거 중심만 잡히면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답이 바로 보인다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자. 예제 1번. 자, 우리 페이지는 298쪽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질문이 뭐냐 하니까 봐봐. 질문을 보니까 예제 1번이 어떤 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모르게 외부에서 돈을 벌어도 되는지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질문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따로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해도 되는지 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요즘 어때요? 지금 요즘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고, 그지? 대부분 한 가지 일로 우리가 밥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도 또 다로 제2의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 질문 아주 유효합니다. 이 질문 아주 많은 질문이 들어와요. 맹치하게 중심을 딱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마찬가지야. 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내가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질문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돈에 대한 문제를 물었잖아요. 그럼 항상 이 처제를 먼저 찾아라는 거예요. 처제가 돈이잖아. 그럼 처제를 찾으니까 여기는 어디가 처제가 있습니까? 삼요에 이 죄가 딱 앉았다는 거지. 마치 내 쇠는 나잖아. 내가 죄를 내가 차고 앉았다는 거지. 요거 이해됐죠? 그럼 이 죄의 왕세로 보니까 어때요? 죄의 왕세로 보니까 월이 해가 묘를 생하잖아. 그럼 이 죄가 아주 왕하죠? 기본적으로 힘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돈은 되겠다. 자, 그까지 이해됐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은 되겠다. 그럼 항상 그러면, 자, 밖에 나가서 돈 벌 때, 신변의 안전, 또 다른 이런 구설수가 생기는지,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잘못돼서 감옥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항상 살펴보라 그랬지. 자, 그럼 여기서 항상 또 답은, 이 발동한 후에 답이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마치 뭡니까? 이호가 발동된, 이호에 구진에 임한 감기사화가 발동됐어. 근데 발동된 이 관이 어때? 이 관이 월파를 만난 거야. 자, 이후의 관은 기본적으로 내가 구진에 앉은 관은 기본적으로 직장을 나타내죠? 직장. 자, 구진은 기본적으로 이런 건물의 상을 나타내죠? 거기에 관이 앉은 거요. 그럼 이거는 관은 내가 다니는 직장이라는 거지. 태초에 관이 있다는 것은 이 직장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직장이 어때? 이게 내가 월파를 당했다는 거야. 월파.
월파. 그러면 잘못하면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할 때 오히려 직장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는 그런 정보라는 거지. 자, 또 하나는, 자, 요 초여마저 발동됐잖아, 초여마저. 초여에 발동된 것은 부모 미가 앉았는데, 이 미는 하필이면 이게 공망이라는 거지, 공망. 공망인데, 자, 내가 알고 이 죄가 미로 인묘되는 거잖아. 그럼 북망은, 그럼 내 죄가 미로 들어가니까 미가 북망이야. 그러면 내 돈이 사라지는 상이라는 거지.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게 변호가 또 관계사화가 나오고, 이 관계사화가 해월에 월파를 당하잖아. 이 주작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이 말이, 이게 내 직장 생활 하면서도 또 다른데 욕심을 벌고 말이 이제 시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자, 근데 이게 미리 암장된 요 자손이 암장됐는데, 이 자손은 기본적으로 이 저의 원신인데, 이게 암장됐는데, 이 미가 와서 이게 그걸 하는 상이지, 이 저의 도움이 안 된다라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개가 어때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얘기하면 돈은 돼. 또 이 목은 또 38목이잖아. 그럼 뭐 돈은 뭐 3만 년을 번다든지, 3에 가는 숫자가 세상적인, 이렇게. 그런데 가장 관건은 이 관이 월파를 당한 거야. 또 이 죄가 미에 인묘되는데, 부모는 또 정서가 돼. 이게 공망이라는 거지. 야, 그러면 이 사주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행위를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요즘 어때요? 요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직장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직장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 의외로 많잖아요. 특히 공무원도 그런 사람 많죠? 직장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다른 제3자를 앞세워 갖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돈 버는 사람들 의외로 많잖아요. 이 사람 마찬가지야. 그렇게 됐을까 많다는 거지. 그게 이제 회사한테 그게 발각이 됐다는 거지. 발각이 됐어.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에서 잘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작은 돈을 탐하다가 내 직장마저 이런 경우잖아. 이럴 때 우리가 이 개를 보고서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했다 그러면은 큰 직장에서 쫓겨난 일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판단을 하기 전에 꼭 확인 작업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주와 이 점은 어때요? 항상 긍정적으로,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전진하는 삶이라 그랬고, 이 적극적인 삶, 그런 걸 하는데 반드시 사주가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내가 전진해야 할 것인지, 아니 후퇴할 것인지, 잠시 머물 것인지, 그걸 우리가 사주나 우리가 이 육축계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또 두 번째 뭐예요? 예제 2번 볼게요. 미월 갑오일에 쯤에서 진사가 복막입니다. 요거는 질문이 뭐냐 하니까, 예제 2번. 예제 2번. 자, 요것도 책에 보면은, 예제 2번을 보면은, 자, 요것도 우리가 예제 2번은 자, 우리가, 자, 남편이 외지에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전망이 어떤가라고 무슨. 자, 남편이 외지에 나가고, 아마 요거는 이제 여자분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자분이 와서 질문을 했는데,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집을 떠났어. 그 가게 운영하는 그게 돈이 제대로 잘 벌리고 있는지, 라고 물었는 거야. 예? 이 질문이. 남편이 집을 나가서 이게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럼 그 가게가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은 거요. 자, 그러면 항상 내가 돈의 문제잖아요. 그럼 항상 처제의 동태를 봐야 돼요, 처제를 찾으니까 초유의 처제가 있고, 어때요? 여기 오유의 처제가 있죠. 그럼 이 제가 양인했잖아. 양인했던데, 자, 여기서 이리 와서 좌충을 하죠. 이게 암동이라 그러죠, 암동. 그러니까 이 미가 극하니 이 암동이 아주 이게 약하죠? 그럼 이 자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용신. 예? 이 용신인데 어때? 미가 와서 극을 하고, 오가 와서 충을 아주 휴수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돈이 잘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원신, 자의 원신이 뭡니까? 원신이 이 유금이 발동했네. 유금이 발동하니까 이 유가 자를 생하는 관계잖아. 또 응에 유 자손이 앉아서 내 이 죄를 생하는 관계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어때요?
기본적으로, 야, 돈 되겠다 했는데. 그런데, 처제가 너무 휴수하고, 이 원심마저 어때? 그냥 보면 이게 생하는 것 같죠. 근데, 변호관이 임묵이 나온 거야, 임묵이. 임묵이 인유절을 해버리잖아. 인유절하니까, 이 내 생하는 게 아주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아주 입에 풀칠할 정도로 고만고만하게 된다는 거야. 이 가게 그 사업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럼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했을 때 그럼 남편이 여자가 물어서 남편의 사업을 물었잖아. 이 관이 남편이잖아. 관이 2호에 앉아있는데 2호에 관이 딱 앉았어. 2호에 관이. 그럼 우리가 2호를 택교라고 그러죠. 택교. 2호를 우리가 자리로 봤을 때, 이치로 봤을 때 2호를 내 집으로 본다. 내 집이나 가게로 본다는 거예요. 집을 나타내, 집을. 2호가. 남편이 요 2호의 집에 딱 앉아있다는 거지. 집에 앉아있어. 그러면서 이 제가, 5호에 이 제가 있죠. 5호에 제가 있죠. 그리고 또 초에 제가 있어. 이 제가, 이 관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인의 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합이 가장 합한 게 우선이죠. 그러면 이 백호는 기본적으로 도로를 나타내요. 이 백호를 역말 도로를 나타내요. 오요도 또 기본적으로 도로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제가 앉았어. 그러면 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가게 운영해서 뭐 바쁘게 돌아다니며 돈 버는 당이라는 거지. 그런데 인의 합을 했다. 그러면 이게 제가 관 한투로 이게 택교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 남편이 이 택교 안에 앉았잖아. 여기서 인의 합을 한다는 그 정보는 또 여기다 또 남편이 또 주자까지 차고 앉았잖아. 남편이 아이고 밖에 나가서 일하기 싫다는 거야. 그냥 이제 집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지. 집에 들어오고 싶다. 그 말은 장사가 매우 안 된다는 거야. 겨우 입에 풀칠한다는 거지. 자, 이거 택교의 관이 남편이 요 안에 택교에 앉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요렇게 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은 기본적으로 봐도 제가 아주 휴사하고 약한 데다가 내가 택효의 관이 앉았고 역마에 해당하는 오효가 내 해가 인을 생한다는 거지. 육합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 말은 내가 지금 이제 그냥 돈 버는 일을 안 하고 집에 와서 쉬겠다는 정보라는 겁니다. 그 이해? 이거 이해되시죠? 자, 결론적으로 외출해서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곡을 질문을 왔을 때 항상 이 처제의 동태, 제가 왕하냐 왕하지 않나 그거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응효의 자손이 앉았건 응효가 통해서 그 삼합을 형성해서 처제 요구나 그게 자손요구가 됐을 때 그럼 기본적으로 그 힘이 세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처제 효나 그 응효가 내 세월을 내 생할 경우에 순리적으로 돈 버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처제요가 공망을 만나거나 파대를 만나거나 또 응효에 앉아있는 자손이나 응효에 있는 이 제가 그게 공망이나 파를 이렇게 아주 휴사하고 약할 때 또 응효에 제가 앉은 게 내 세월을 그걸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러면 정리하면 외출하여 죄를 구하는 이 돈 버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수고했습니다.